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훈입니다. 이 비디오는 모바일 패스 플래닝 시리즈의 세 번째 파트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내비게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중에 최적화 기반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시리즈의 첫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와 같이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기반 경로 계획 방법은 MPC, 즉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MPC는 제어 목표를 비용함수로 인코딩을 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제어 신호를 입력 및 출력 제약 조건에 따라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어하려는 프로세스의 내부에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최적화 프로세스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MPC는 피드백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MP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MPC 제어기 내부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예측을 위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모델은 좀 더 실제 플랜트 대상 모델보다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인 옵티마이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어 대상을 모바일 로봇의 일종인 자율주행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를 화면 좌상단의 도로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차선 중앙을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차선 중앙이 바로 레퍼런스가 되게 됩니다. 제어기의 출력은 차선 중심을 따라가게 하는 조향각 입력이고요. 그리고 제어기로의 입력은 차선부터 차량 중심까지의 거리인 횡방향 위치 오차입니다. 자, 이 횡방향 위치 오차는 조향각 입력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피드백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처음으로 최초 제어 입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이후 몇 번의 타임 스텝 동안 제어 입력을 계획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컨트롤 호라이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임의의 초기 제어 입력과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거동 예측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정 타임 스텝 이후에 내 로봇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그 거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측을 하는 범위, 타임 스텝의 크기를 프리딕션 호라이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된 거동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저는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각 시간 단계에서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녹색 선과의 차이를, 횡방향 오차를 하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향 입력의 변화량, 델타 U죠. 그래서 얼마나 제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요걸 또 두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각 타임 스텝마다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 단계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횡방향 오차를 줄이는 제어 입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입력에 대해서 비용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50이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옵티마이저에서는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솔버를 이용해서 더 나은 값을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약간 변화된 제어 입력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된 제어 입력을 사용을 했더니 두 번째로는 비용 값이 45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점점 줄어드네. 이걸 지표로서 비용 값으로 볼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계산을 해봤더니 비용값이 이제는 2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예측되는 거동을 갖다가 봤더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는 게 보이죠. 물론 예측값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계산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솔버의 종료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이 종료 조건에 따라서 더 이상 비용을 줄이기 힘든 어떤 최적 제어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결국 이 최적 제어값은
밖으로 출력이 되겠죠. 제역이 밖으로 출력이 되어서 이제 플랜트에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예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버를 이용해서 뭐 연속적으로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계산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MPC를 왜 사용을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프리딕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거둥을 예측해서 그걸 또 고려해서 미래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스템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 지금 제어 대상이 모바일 로봇이고 모바일 로봇 중에서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차는 그렇죠. 곡선 경로를 갖다가 추종을 할 때는 조금 속도를 낮춰서 안정감을 가져가고 다시 직선주로 해서는 속도를 좀 높이는 뭐 이런 형태로 종방향과 횡방향 이런 두 개에 나눠져 있는 다이나믹스를 좀 이렇게 커플링을 해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커플되어 있는 다이나믹스를 고려를 할 수 있는 미모 시스템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제어 목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주행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외부 물체와의 충돌도 고려를 하는 서로 다른 제어 목표를 갖다가 비용 함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제어 목표들을 한 번에 고려해서 제어 입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로봇의 거동 예측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어 입력을 확 준다든지 이런 동력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어 입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적으로 추종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어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력, 출력 혹은 뭐 시스템의 어떤 내부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이 제약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혹은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뭐 일정 부분 준수하도록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NPC는 모델 예측 제어라는 이름을 가진 분명히 제어기인데 왜 제가 지금 여기서 패스 플래너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 중일까요? 만약 NPC 제어기에 로봇의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를 제공을 해서 목표 위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웨이포인트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NPC를 잘 설계를 했다거나 뭐 웨이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여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와 조향각 제어 명령을 출력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 NPC 제어기가 곧 글로벌 패스 플래너로서 이렇게 경로를 만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장애물 정보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 장애물과의 거리가 음수가 되지 않게 장애물과의 거리가 음수가 된다는 건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도 넣을 수 있으니까 제약 조건까지 구성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장애물과의 충돌을 고려하는 회피를 하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경로 계획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NPC에서 사용하는 이런 최적화 기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초기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해가 수렴하지 않고 적절한 경로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단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첫 번째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의 조합으로 계층 구조적인 패스 플래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문제의 복잡도 난이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림과 같이 뭐 탐색 기반 혹은 샘플링 기반의 글로벌 패스 플래너를 앞단에서 먼저 사용해서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도록 NPC를 설계를 한다면 이 생성된 경로가 NPC 제어기의 초기치 역할 혹은 뭐 레퍼런스 역할을 해서 계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초기 경로 계획 시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주변 물체와의 충돌도 피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뭐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또 최종 경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레일러가 달린 트럭의 후진 주차를 위한 경로 생성 문제입니다. 우선 트럭 트레일러 모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보다는 훨씬 복잡한 키네매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바디 사이의 관계를 수식화를 해야 하고요. 이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모델링해서 NPC 지역의 예측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측 모델에서 현재 상태는 차량의 위치와 각 바디의 방위각을 입력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어기가 출력하는 명령은 속도와 조향각으로 설정합니다. 자, 우선 원 레벨 모델, 그러니까 바로 목표 지점까지 글로벌 패스 플래너 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용 함수를 보게 되면 현재의 포즈, 그러니까 센싱 받은, 피드백 받은 현재 포즈죠. 그래서 현재 포즈와 목표 주차 상태의 포즈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약 조건으로는 주변 물체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하며, 또 속도는 안전을 위해서 뭐 후진 얼마, 전진 얼마의 범위로 이렇게 속도를 갖다가 이 범위 안에 있도록 유지를 하고요. 가속도는 제어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정 가속도 범위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 글로벌 패스 플래너를 사용해서 기준 경로를 외부에서 입력을 받았을 때는 문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용 함수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 플래너에서 생성된 경로는 여기 보시면은 sref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sref에서의 위치와 방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목적지까지 웨이포인트 형태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경로상의 웨이포인트와 포즈의 차이, 현재 차량의 포즈와의 차이를 이렇게 모두 더한 그 시점마다의 차이를 다 더한 비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어 명령들의 크기를 모두 더함으로써 이제 최소 노력으로 정해진 경로를 최대한 따라가는 경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원레벨 NPC 제어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림상에서 시작 포즈와 목표 포즈가 붉은색 X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어가 완료될 때까지 충돌 없이 전체 경로가 구성돼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게 보입니다. 따로 레퍼런스 경로가 없기 때문에, 추정해야 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와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속도와 뭐 어떤 각도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데이터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2레벨 NPC 제어기의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먼저 글로벌 패스 플래너에서 만들어진 경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경로를 갖다가 입력을 받아서 얘를 잘 추종하는 형태로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잘 제어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환경이죠. 장애물이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환경이지만 초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2레벨 NPC 컨트롤러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경로를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오른쪽의 케이스가 더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매트랩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매트랩에서는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툴박스를 통해서 NPC 제어기의 구현을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NPC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매트랩 함수나 시뮬링크 블록을 제공하고 있고요. NPC 문제를 구성하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한 NPC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 이때 제공하는 함수나 블록에서 생성된 코드는 ISO 2626이나 미지라와 같은 여러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NPC의 계산을 위해 제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솔버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포시스 프로와 같은 외부 서드파티 NPC 솔버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코드 생성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된 NPC 제어기는 뭐 C나 C++ 형태의 코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걸 인베디드 시스템에 실제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NPC 툴박스가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NPC는
시스템 모델, 컨스트레인트, 코스트 펑션에 따라서 뭐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컨스트레인트, 쿼드로틱 형태 코스트 펑션을 가지면 리니어 MPC 문제에 따라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 안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블록도 이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리니어한 형태를 가진 시스템들은 수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때 다른 조건들은 동일한데 넌리니어 시스템의 문제의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이렇게 구간별로 따로따로 선형화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그 문제 약간 문제를 푸는 방식의 디테일이 약간씩 차이 나는 형태로 해서 어댑티브 MPC나 개인 스케줄드 MPC 이런 형태로 구간별 선형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MP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질 거고요. 연산량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스템 모델이라든지 컨스트레인트든지 코스트 펑션 모두 비선형인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넌리니어 MPC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가장 풀이가 쉬운 리니어 MPC부터 적용해서 제어기가 목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MPC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도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복잡한 수준까지 하나하나 필요에 맞춰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선 중심을 따라가는 이런 자율주행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림 아래와 같은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한다. 수식화된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보이는 것과 같이 시스템 모델에도 종방향 속도가 존재를 하고요. 스테이트에도 또 종방향 속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어, 수렴을 위해서 매 스텝 계산할 때마다 시스템 매트릭스가 변경이 되는 비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속도가 낮고 속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로봇 청소기 같은 모바일 로봇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목표라 그러면 리니어 MPC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의 운용 범위가 좀 넓은 시스템이더라도 속도의 변화가 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어댑티브 MPC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같이 속도 변화도 크고 운용 범위도 넓고 장애물까지 고려해야 되는 비선형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넌리니어 MPC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MPC 툴박스를 사용하시면 거의 비슷한 포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제 한 환경 내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넌리니어 MPC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MPC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넌리니어 MPC 함수 혹은 블럭은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SQP 알고리즘의 일종인 F민컨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애를 얻게 되죠. 다른 여러 MPC 기능과 동일하게 넌리니어 MPC의 경우에도 C나 C++ 형태의 코드를 생성해서 인베디드 보드에 실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넌리니어 MPC 중에서도 최근에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 멀티스테이지 넌리니어 MPC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각 타임 스텝에서 비용 함수와 컨스트레인트 함수를 각 타임 스텝별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타임 스텝마다 주변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는 모바일 로봇의 경로 계획 및 제어 문제에 아주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사용해서 트레일러를 가진 트럭에 대해서 주차 경로 생성 문제를 푸는데 40개의 타임 스텝을 지정해 놨습니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각 타임 스텝별로 포문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코스트 펑션과 코스트 펑션, 자코비안 펑션을 지정을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코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뭐 이동하는 동적 장애물의 위치를 변경을 해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과 가까운 물체만 따로 컨스트레인트 함수에다가 취급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뭔가 코스트 펑션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만약 멀티 스테이지 MPC가 아닌 경우에 이거를 이런 문제를 구현한다 그러면 전체 타임 스텝을 관통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코스트 펑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여러분들이 수식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걸 수식해야 되다 보니까 부연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도와주는 것들은, 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자, 이런 솔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하강 기법의 수치 해석적인 솔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연산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 펑션 혹은 컨스트레인트 펑션에 대해서 1차 편미분 형태인 자코비안 함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자코비안 함수라는 게 시스템 함수까지는 내가 포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얘를 1차 편미분해 가지고 자코비안 펑션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식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자코비안 함수도 오토디프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constraint 함수나 cost 펑션의 함수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포뮬레이션 하시면 거기에 대한 미분에 관련된 자코비안은 시스템이 직접 자동으로 해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 힘들 때 멀티 스테이지 넌리니어 MPC를 위해서 시스템 매트릭스를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학습한 다음에 MPC에 이 시스템 매트릭스를 적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 역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코드 생성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동이 복잡한 시스템도 데이터 드리븐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그 모델을 MPC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림과 같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블럭을 또 제공하고 코드 생성도 지원합니다. 뭐 자동차 관련돼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 로봇에 관련돼서도 이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레인 키핑, 그러니까 경로를 만들어 놓고 그 경로를 추종하는 형태, 그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에 있는 물체와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종방향 제어기,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종행 방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패스 팔로잉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주차 시스템을 위한 비클 패스 플래너. 그래서 얘는 출력이 제어 명령이 아니라 패스가 경로가 출력이 되는 그런 네 가지 블럭들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럭의 경우에는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는 차량 파라미터와 몇 가지 제어 파라미터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뭐 다른 포뮬레이션 없이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MPC와 관련된 여러 예제들은 뭐 매트랩의 도움말 문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 문서는 지금 슬라이드에 표시된 요 그 링크를 통해서 도움말 문서를 접근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 도움말 문서에서 지금 레인 팔로잉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서를 검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구현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 예제들을 갖다 한번 나도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는 그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MPC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 만약 MPC에 대해 MPC의 개념이나 MPC 툴박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하게 되면 여러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비디오 강의들을 갖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에서는 MPC를 이용한 최적화 기반 경로 계획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는 왜 경로 계획에 MPC가 사용이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MPC 툴박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매스웍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매트랩 모바일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웹 포털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 소개된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이 필요하시다 하면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온램프 무료 온라인 교육을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스웍스의 김종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